자, 여론조작, 여론 왜곡 이슈가 이제 터지고 모든 언론이 지금 데이터가 이상하다. PNR 여론조사가 왜 수십 번 중에서 딱 한 차례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1등으로 계속 나왔느냐. 이것은 모든 언론의 관심사항이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검증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은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만큼은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이 체제가 존재하는 한 여론조사 관련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누가 만지더라도 이걸 공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만졌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굉장히 특수한 목적 속에서 그 경선 탈락한 후보를 섭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론하는 것이지 오히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조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반론할게요. 저렇게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된 언론사에 발표되는 것만 미공표가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SNS망으로 주위에 뿌렸다. 조직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왜곡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대중에게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언론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발표하지 않는 정보 보고라는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긴다, 진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혹시 조작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왜 저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괜히 엄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행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향신문이나 무슨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지 않고 이것을 대량의 문자로 해가지고 제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중도적인 사람들에게 SNS로 살포해버리잖아요. 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네. 자, 그 발언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별로 문제 없다고 했던 이준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굉장히 특수한 목적 속에서 그 경선 탈락한 후보를 섭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론하는 것이지 오히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조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선 결과가 사실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홍준표 그 대통령 후보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굴 대선 주자를 내보내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홍준표 시장이 나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이기게 된 원동력이 실질적으로 저런 시기를 미공표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당원들에게 돌리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태경 의원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이랬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공표이기 때문에 여론조작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론조사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고 부정한 방법 내지는 특정한 방법 말고 다른 그 전형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민의를 밝히지 않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한 거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론 왜곡 또는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수 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이 엊그제까지 나경원 또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됐다, 왜곡됐다 밝혀라 하다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수위를 확 낮춰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걱정을 해주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야, 이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여론 왜곡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방어막을 펴는 것이냐 아니냐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밝히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설 덮고 가는 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명시중 브로커든 자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밝혀야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명태균 씨와의 폭로전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혹시나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홍준표 시장님한테 전화하셨나? 두 분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되게 근데 웃긴 저걸 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는 이제 일단 요 문제는 브로커들이 판을 친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속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정치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아니, 이제. 변호사 계시니까 속아서 법률적인 문제를 어기게 되면은 그게 범법이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도라든가 처음에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꼬리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막 부르르 떨면서 야 제대로 하자 이거 밝혀라 검찰 끝까지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명태균 씨가 홍준표 조용히 해 나 너에 대한 맞는 거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슉 수위가 내려가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 나 너에 대한 고소고발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꼬리를 착 내린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재원 최고 또 보세요. 명태균 씨하고 뭐 묶인 개니 밖에 있는 개니 뭐 안에서 사는 개니 별 난리를 다치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명태균 씨가 김재원 내가 매일매일 까겠다 폭로하겠다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제 SBS 나가가지고 아주 온건하고 아주 수위 약하게 명태균 씨에 대한 공격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올리겠다고 하던 거를 이 사람들이 일단 중단한 상태예요. 지금 되게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이 대단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맨날 듣보잡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했던 명태균 씨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요? 오세훈 시장도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잖아요. 국감 나가가지고. 그러면서도 고소장 써놨다고만 하지 고소했단 말은 안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모릅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한테 약점 잡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몰라 그거는 전화가 모르고 왔을 가능성이 내용도 있다는 몰라. 거죠. 제가 내용은 봤을 몰라요. 때는 예.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싸우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자극하지 말라라고 전화했을 이 사람이 가능성이 까면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태도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브로커들 설치든 내버려두고 나 여기 안 낄란다. 안 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홍모 씨라는 분 있잖아요.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최 씨 있고. 아니에요? 최 씨. 저 최모 씨. 네. 자 이제 이분이 시청에 있다가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자기가 혹시 명태균한테 넘겨줬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을 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러면서 이분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이 아이고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명 대표한테 보내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확인 과정에서 덜컥 걸렸고 제가 오늘도 방송하면서 가져왔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게 이게 이제 당원 명부로 빨간색은 홍. 예 당원 명부를 가지고 만든 여론조사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전달을 해줬는지 해주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홍 시장이 엄청나게 아끼는 최측근이면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홍 시장의 아들과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때 혹시 넘겨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갑자기 전파되면서 56만 8천 개의 데이터를 홍캠프로부터 받았던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CCBB에 대해서 저도 낄 마음이 없지만 뭔가 지금 수상한 흐름들이 있다. 다 꼬리를 내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이것이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강행희 씨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명태균을 홀로 싸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기획에 의해서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희한하다. 진상은 제가 오간데 없고. 날짜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청구서에 나온 게 2021년 4월 18일 뭐죠? 그 회사 이름이 미래한국연구소? 아니 저기 언론사 대장동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장 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잖아요.
자, 그 4월 18일로 첫 번째 청구서에 찍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선거는 6월 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선거는 5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강혜경 씨가 이 모든 여론조사에 다 실무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강혜경 씨의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물타기를 해놓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본인이 말하는 게 떳떳하고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오세요. 국감에 나오시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누구 말이 맞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 쓸데기 없는 오빠 논쟁 가지고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그러면서 결국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물타기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그렇게 수많이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뀝니까? 거기다가 왜 부안해동합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원 최고는요 그 이유를 깨갱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그렇게 결기 있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보면요 공소시효 지났거든요.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업무방해나 이런 일반적인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변호사님이시니까 그 업무 방해로 지금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시장직이 날아가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약간 껄끄러운 게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를 국정농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도 역사에 한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